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지만 당원 투표 부결로 무산되면서 후보 자격을 회복한 겁니다. 갈 길이 바쁜 김 후보는 후보 교체 내용을 딛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김 후보는 의원들에게 큰 절을 하면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의원들 손을 한 명 한 명 잡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대선 후보로서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 중 보인 모습에 대해 사과도 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저 역시 더 넓게 품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지지층을 겨냥해 애를 태운 점을 사과한다며 큰 절을 올렸고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저희 큰 절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까지의 갈등을 잇고 오늘부터는 원팀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서로 보듬고 화합하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의원총회 이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직을 유지해달라는 뜻도 전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원내대표 선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해 매진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께서 역할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당원들의 반대로 한덕수 전 총리로의 당 주도 단일화가 실패했지만 지도부 책임론보다는 일단 대선 본선을 겨냥한 화합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후보 교체 무산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 단일화 협상으로 진통을 겪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김 후보를 만나서 포옹을 하며 이 단합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승복한 한 전 총리는 똘똘 뭉쳐서 대선에서 승리하자며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두 팔을 벌려 김문수 후보를 끌어안습니다. 대선 도전을 접은 뒤 곧바로 김 후보를 예방하러 온 겁니다. 언론 앞에서 열심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할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전 총리는 이번 선거가 국가의 위기를 구하는 일이라며 똘똘 뭉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후보님의 훌륭한 리더십 하에서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러한 그 국가의 기본적인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를 함으로써 김 후보의 승리를 위해 자신도 역할을 다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 후보를 찾기 전에는 당원들의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제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늘 캠프 실무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소회를 밝혔는데 최고의 팀과 함께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한덕수 전 총리에 화답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잔뜩 추켜 세우는 대신 자신을 한껏 낮추면서 한 전 총리를 사부님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자신을 예방온 한덕수 전 총리의 포옹에 화답합니다.
언제 갈등이 있었냐는 듯 한 전 총리를 사부님으로 모시겠다며 잔뜩 추켜 세웠습니다.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부님으로 모시고 제가 잘 좀 배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를 뛰어넘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탁월한 통합력을 제가 잘 모시고 당초 예정에 없었던 즉석 제안도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저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고 하니 우선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대책위원장을 좀 맡아주셔서 한 전 총리는 실무적인 검토 이후 수락 여부를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10분 정도 비공개 대화도 가졌습니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에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싸우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데 정부 운영은 총리 경험이 많은 한 전 총리에게 배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덕수 캠프에 있는 실무진을 다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 국면을 빠르게 걷어내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레이스에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선 경선 주자들도 이 갈등 봉합에 힘을 실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내 경선으로 맞붙었던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원팀을 외쳤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밤낮 없이 뛰어야 될 것입니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23일로 아주 짧은 만큼 승리에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안철수 전 후보도 이제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면서 이재명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후보에게도 함께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댁에 머무르실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전선으로 나오셔서 이재명을 막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열에 함께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앞서 한동훈 전 후보가 당원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면서도 이후 김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하자 정치적 계산을 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설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분열은 필패, 과거 시비는 마음에서 지우자고 했고 추경호 의원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기사회생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김 후보 입장에선 드라마입니다. 강제 단일화, 지도부가 추진한 강제 단일화의 막바지 수순에 나온 반전이었거든요. 한 전 총리의 새벽 입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이 있었고 오늘 저녁 6시까지 선관위의 정식 등록만 마치면 끝나는 로드맵인데 막판 전당원 투표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당 지도부 책임론도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강제 단일화를 주도했으니까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책임지라라는 목소리가 친한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쿠데타 세력이라면서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사람들 직함을 막론하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 갈등 덮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던데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봉합 그리고 원팀을 강조한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는 아침부터 얼싸안고 선대위원장을 제안했고요. 김 후보 캠프에선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나머지 후보들 차례로 만나서 도움 요청하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치고받고 물고 뜯었던 모든 과거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보인 모습도 사실 며칠 전과는 굉장히 달라 보였습니다. 네, 엊그저께 의원총회 기억하시나요? 할 말을 쏟아내고 의원들이 잡든 말든 뿌리치고 의총장을 떠났잖아요. 오늘은 그야말로 180도가 달랐습니다. 의원들이 앉은 자리마다 일일이 찾아가서 손을 잡았고 갈등 과정에서 크게 품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큰절까지 올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를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유임이었어요. 네, 실제로 김 후보 캠프 내에서는 오늘 점심까지만 하더라도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권 원내대표 스스로 물러나주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요.
하지만 의원총회 끝나고 따로 권 원내대표를 만난 김 후보가 붙잡았다고 합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이제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되면 원내대표에게 사퇴 요구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실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예 비공개 회의 자체가 없이 이 자리가 해산이 됐습니다. 김 후보가 공개 회의 이후에 자리를 뜨면서 자연스럽게 종료가 된 건데요. 지도부 성토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는 판단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봉합이란 분위기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네, 김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지금은 지도부와 김 후보 사이에 이해관계가 겹칩니다. 단일화 문제를 놓고는 누가 후보냐를 두고 양쪽의 이해가 갈렸지만 일단 김 후보로 결론이 난 이 상황에서는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적이 생긴 거죠. 한 배를 탄 겁니다. 이미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더 이상 내부에서 옥신각신 시시비비 따지는 게 서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대선이란 이유로 일단 꿰맨 것이고 일단 덮은 겁니다. 다만 대선 이후 결과에 따라서 만약 이 책임론이 다시 불거진다면 이번 일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21대 대선판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3일 대선까지 이 치열한 본선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녁 6시 대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총 7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들은 정당 의석수에 따라서 각각 기호 1번과 2번, 4번이 부여됩니다.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3번 후보는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화, 무소속 송진호, 황교안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내일 0시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김문수 후보는 서울 송파 물류센터에서, 이준석 후보는 여수 산업단지에서 첫 유세 일정을 소화한 뒤 22일간 표심 경쟁에 나섭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당일은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텃밭인 호남을 찾아서 표심을 다졌습니다. 압도적인 투표 참여와 압도적인 선택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남 지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 전라도 지역 사투리를 섞어가며 민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12월 3일 밤에 솔찬히 걱정 많이 했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텃밭을 찾아 집토끼 단속에 나선 겁니다. 이 후보는 이곳 해남 군민광장을 찾아 시민들과 만났는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호남이 키웠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압도적인 투표 참여, 압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의 나라를 여러분이 반드시 만드십시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포용과 용서를 통해 국력을 한데 모은 것처럼 차이를 넘어 힘을 합치자고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강조하면서 국정으로 편을 가르지 않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탈이념의 실용 노선과 소통, 통합의 정치를 강조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호남 지역 득표율은 9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후보 교체를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후보는 내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첫 유세 일정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반 이재명 전선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후보는 상처를 받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이기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직접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후보 등록 마지막 날 기호 2번을 부여받은 겁니다. 김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에 앞서 죽기 살기로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다며 도끼도 내보였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좀 상처를 많이 받더라도 제가 죽기 살기로 해서 이겨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도 직접 참석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영생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줄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정부 전체를 장악하려 합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이재명과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후보는 중앙선대위 회의도 직접 주재하며 독한 선거전을 주문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럼 당신은 20일 만에 얼마나 할 수 있겠냐? 그러나 우리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때 현혹하는 거짓말 절대 하지 않겠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사무총장에 사선의 박대출 의원을 내정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대한민국 필승! 대선 필승! 김문수 필승!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동서화합의 정신을 세대 화합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송진섭 기자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 등록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오늘은 부산을 찾았습니다. 첫 장소는 강서구 명지시장. 2000년 총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를 깨겠다며 민주당 간판으로 나와 홀로 연설했던 곳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곳에 서셨을 때 외로움, 저는 그 비슷한 것을 겪어봐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분의 고뇌라는 것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계승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 전 대통령의 동서화합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은 세대 화합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지금 부산이 세대 간의 화합으로 서로 밀어주면서 당겨주면서 발전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은 물론 증권사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도 자신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 일정이 시작되는 내일은 여수를 찾아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부산에서 여수를 향하는 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오마주라며 지난 2002년 돌풍을 일으킨 노무현처럼 반전을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조의 천하 3분지계처럼 이재명, 김문수 양강 체제의 균열을 만들어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각 후보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재산과 납세, 이 병역, 전과 사항을 비교해봤습니다. 최다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경기 성남의 아파트를 포함해 30억 8천만 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만 60세와 73세, 나이는 차이 나지만 비슷한 경력이 많습니다. 이 후보는 세 번째, 김 후보는 두 번째 대권 도전이고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뒤 35대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 지낸 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전과는 3건으로 신고했습니다. 병역의 경우에도 두 후보 모두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는데 이 후보는 팔 골절상,
김 후보는 중이염 악화가 이유입니다.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는 드디어 프레스에 팔이 찍히는 사고를 당해서 결국은 팔이 이렇게 굽어버렸습니다. 만 40세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4억 7천만 원을 재산 신고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대표를 지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판세는 어떨까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기 전, 그러니까 단일화 삿바 싸움이 한창이던 지난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3자 구도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가 52.1%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1.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6.3% 순이었습니다.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에 달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경우 각각 5.5%포인트, 3.3%포인트 상승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주당 46.9%, 국민의힘 37.7%로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5.8%였고 정권 연장을 원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39.2%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경우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후보 교체 논란이 빚어지기 전인 지난 7일에서 9일 사이 이뤄졌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표출된 당내 갈등이 지지층의 불신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국민의힘의 갈등 봉합 여부가 여론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입니다. 국민의힘 집행부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단일화 공방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정치권 일각에선 향후 범보수 진영의 빅텐트 성사 여부 등이 대선판의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자신을 겸손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을 계승하겠다고 한 레오 14세는 교황이란 직책은 특권이 아닌 봉사의 자리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는 레오 14세 교황. 신임 교황에 오른 후 처음으로 250여 명의 추기경단 앞에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강연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가난한 이들의 성자로 불렸던 전임자 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계승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di cui voglio sottolineare alcune istanze fondamentali. La cura amorevole degli ultimi, degli scartati. 특히 교황의 자리는 하느님과 형제들을 섬기는 겸손한 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AI를 거론하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로 지목했는데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Un'altra rivoluzione industriale e agli sviluppi dell'intelligenza artificiale che comportano nuove sfide per la difesa della dignità umana, della giustizia e del lavoro. 강연회를 마친 뒤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된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을 찾아 참배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venuto a pregare sulla tomba di Papa Francesco, Papa Leone XIV. È stata una forte emozione vederlo così da vicino. 레오 14세 교황의 방문에 대성전을 찾은 신자들과 관광객들은 악수를 청하고 환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프랑스의 한 거리를 걷던 한국인 여성에게 지나가던 남성이 욕설을 하면서 인종차별을 하는 모습이 생방송 영상에 찍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이 문제의 남성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프랑스 남부도시 툴루즈에서 한 한국인 여성이 온라인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탄 한 남성이 화면을 힐끔 쳐다보고 지나가더니 잠시 뒤 다시 돌아와 다짜고짜 폭언을 합니다. When she asked, huh?
증거도. 심지어 카메라까지 내리치며 위협합니다. 여성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프랑스인들은 여성의 SNS를 찾아 위로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양인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지자 툴루즈시 부시장은 SNS를 통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며 피해 여성의 지지를 표했습니다. 바닥에 엄청난 양의 흰색 자루가 놓여 있습니다. 인부들이 그 위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자 활활 타오릅니다. 최근 튀르키예 경찰이 2년간 압수한 대마초 20톤을 한 번에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연기가 마을을 덮으면서 주민 약 2만 5천 명이 현기증이나 메스꺼움에 시달렸고 일부는 환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현지에선 환각 물질을 태우는 것도 심각한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경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서민들의 음식으로 불리는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삼겹살 사 먹기도 버거워질 정도인데 당분간은 식비 부담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젠 서민을 위로하기엔 너무 비싼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형마트 돼지고기 코너. 소비자들은 살펴만 볼 뿐 구매를 망설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가 28,000원이니까 한 30% 올랐어요. 그러면 좀 사시기 약간 부담스러워. 저번에 구매했을 때 뭐 나 그램 100g당 가격이 조금 2배 가까이 체감 삼겹살을 좋아해서 많이 먹고 있었는데 닭고기로 좀 변경해야 되나? 지난달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100g당 평균 2,486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8% 올랐습니다. 한동 같은 브랜드 고기는 마트에서 100g당 4,000원 넘는 가격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소고기와 닭고기는 지난해보다 각각 1%, 3.1% 떨어졌는데 돼지고기만 나홀로 오름세인 겁니다. 이유는 공급 부족에 수입고기 가격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연휴 등으로 유럽과 미국의 돼지고기 수요가 늘었고 여기다 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3.2% 뛰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며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축산업계는 국내산 돼지 도축이 늘어나는 하반기까지 가격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오늘 서울 한강변에서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무념무상, 이 멍때리기 최고수 자리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는 초점 없는 눈빛, 준비한 인형을 뚫어지게 보거나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봅니다. 올해 8번째 열린 한강 멍때리기 대회. 구급대원, 교도관 등 다양한 직업군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원자가 가장 많아 경쟁률이 57대 1에 달했습니다. 사연 하나하나가 너무 절절해서 좀 뽑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멍때리는 대회 시간 90분을 즐겨보겠다는 각오부터 앞세웁니다. 슬퍼도 웃어야 되는 또 피에로라서 멍은 잘 때릴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못 들은 적도 있고 1등할 자신 있어가지고 아빠한테 신청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15분 만에 첫 탈락자를 기점으로 하나둘 낙오되기 시작합니다. 우승자는 매해 평가 기준대로 심박수 기록과 관객 투표를 통해 3인조 밴드가 차지했습니다. 지원자들 모두 치열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쉼을 얻었던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날이 좀 풀렸죠.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봄철을 맞아서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가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는데요. 자연을 벗삼아서 집 밖에서 읽는 책은 어떤 느낌일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을 골라 누워서 편안히 독서를 하고 턴테이블로 음악도 들으며 감성을 충전합니다. 실내에 있던 도서관이 숲으로 마실 나온 겁니다. 또 이제 어른도 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애들은 또 동화책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같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마음 상태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 문학 글귀를 추천해주는 챗 GPT가 마련돼 인기입니다. 저도 마음 상태를 체크해봤는데요. 한용운 시인의 꿈이라면을 추천받았습니다.
제가 또 제 마음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왜 이런 걸 추천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생소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의자가 빛이 된 청계천은 책 읽는 냇가로 변신했습니다. 하늘도 보고 물멍도 하며 책까지 읽으면 모두가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지루한 느낌이 드는데 야외에서 보면은 뻥 뚫린 공간이라 가지고 시원하고 상쾌해요. 서울을 포함해 전국 야외 도서관은 68곳. 독서 인증 사진을 공유하거나 좋아하는 문장을 기록하는 텍스트 힙 열풍에 힘입어 서울시는 SNS로 나만의 독서 명소를 추천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더 많은 독서 명소를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현장 연결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부산에 와서 부산시청에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질문부터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지지율만 놓고 보면 쉽지 않은 선거 같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경험이고 다음이 진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 당선이 맞습니까? 제가 정치를 좀 어렵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도전할 때도 경험 쌓으러 왔느냐 이런 말 듣기도 하고요. 동탄에서 국회의원 당선될 때도 이번에 드디어 이준석이 정치 인생 마감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항상 선거 기간이 시작되면은 제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승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생각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필승 전략 두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대 정당처럼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지역별로 맞춤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신선한 선거운동 방식 이런 것들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리를 하려면 강력한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되는데 이 3자 구도 하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비책 같은 게 있을까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민주당의 정책에 공감한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정치 행태에 너무나도 실망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상당합니다. 제가 그 동탄에 출마하자마자 저의 정책 비전에 공감하는 분들 그리고 그중에서 또 국민의힘은 절대 못 찍겠다는 분들 합쳐져 가지고 제가 1등하면서 당선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동탄 모델이라는 것이 저는 이번에도 실현 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구도에서는 정책이 좋고 이런 것보다 국민의힘이 너무 싫다 때문에 우선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안 찍기 때문에 저는 양자 구도를 자꾸 제안하시는 분들에게는 동탄 모델을 한번 들여다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와는 단일화를 안 할 건지 절대 안 할 건지 빅텐트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분이 최근 한 10년 동안에 해온 정치의 양태를 보면은 결국 태극기 부대 중에서도 전광훈 목사와 연계 가능성 같은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광훈 목사와의 연계성 때문에라도 김문수 후보와의 연계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하는 과학기술과 그리고 젊은 세대가 바라는 그런 미래 지형을 구축한 데 있어가지고 김문수 후보와 이야기할 지점이 많지 않을 것이다. 후보님께서는 국민의힘 전 대표도 하셨고 이 범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3자 구도가 되면 이재명 후보의 이 독주, 대세론을 오히려 더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후보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가장 도운 사람들의 이름을 대자면요. 윤석열과 윤핵관, 쌍권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재명 당선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공신록 맨 위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준석이 3자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사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은 이번 대선 끝까지 완주할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기록상으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선과 지선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무혐의로 판단되었지만 어쨌든 성상납 혐의로 자신들이 윤리위에서 쫓아낸 그런 당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어떤 눈길도 줄 이유도 없고요. 그들이 저한테 한 행동을 이번에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요 최근에 있었던 이 국민의힘 내홍 사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결국엔 윤석열이라는 지금 대한민국의 큰 혼란을 만든 사람이 권력에 대한 의지를 놓치지 않고 어쩌면은 한 정당의 경선 결과까지 뒤엎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 이준석은 적어도 대권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을 꺾기 위한 방법을 매일 고심하고 발로 뛰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은 명백하게 지금 당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이재명 후보를 꺾고 싶은 유권자가 계시다면요. 지금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전 투구 벌인 세력이 어디인가?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되기에 아직 이준석 후보 좀 어린 거 아니냐.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시긴 했지만 예의가 좀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좋든 싫든 간에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었을 때 그 큰 당을 이끌어가지고 대선 승리와 지선 승리까지 완벽하게 이뤄냈고요. 이준석이라는 그 당시 30대였던 사람이 이끌던 정당에 비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못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뭘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이 60이 넘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거의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보수 세력에서 계속 이준석은 어려서 안 돼,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 하면 할수록 젊은 세대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개혁신당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수권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이준석 후보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가리지 않고 합리적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이준석을 뽑아주시고 이준석이 정계 개편을 통해서 일정한 의석수로 국가를 운영하다가 내년에 만약에 이준석의 비전이 옳았다 판단하시면은 지방선거에서부터 큰 힘을 몰아주시고 그 다음 총선에서 큰 힘 몰아주시면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준석은 의석이 적어서 안 돼라는 말을 계속 믿으신다면은 지금같이 그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처럼 정말 의석수는 많지만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선 대한민국 정치 절대 안 바뀝니다. 이준석 후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나는 이것만큼은 난 정말 뛰어나다.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월등한 장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법조인 출신들을 계속 이렇게 지도자로 만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상대를 나쁜 사람 만들어가지고 감옥 보내기 아니면 나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방탄하기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절이 지금 3, 4년 낭비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하지만 이준석에게 꼭 투표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 이준석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정말 항상 쉬운 길을 마다하고 올바른 소리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어렵게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위험한 지점을 경고했었고 제발 그것이 바로잡히길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했었고 국민의힘이란 당의 한계점을 느껴가지고 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금 더 용기 있는 도전하겠다 그랬을 때 결국 지금 개혁신당은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이재명 후보의 파퓰리즘에서도 자유로운 유일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준석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저는 이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은 하지만 세상은 좀 더 빨리 바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장한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물고 뜯었던 두 사람. 분위기 그야말로 영화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단일화 놓고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듯했던 이 두 사람인데요. 어젯밤 김문수 후보 확정으로 일단락되니 분위기 급변한 겁니다.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그리고 왜 일주일을 기다려야 제가 이제 다 돈 1억씩 내고 또 한 번 또 다음 통과하면 또 1억을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모두 한번. 네, 두 사람 짧은 기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가 진짜 풀린 건지 아니면 풀려야 했던 건지는 아마 본인들만 알 겁니다. 향후 본선에서도 실제 한덕수 전 총리가 뭔가 도움에 나서는지가 가늠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또 대결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망언집 대결입니다. 지난 3월에 국민의힘이 먼저 이재명 후보 발언 138개 모아서 망언집으로 발간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 캠프도 김문수 후보 확정된 다음 날 김문수 망언집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한다 보다는 서로 망언을 했다 이런 대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 망언집에는요 15년 전 발언부터 소환됐습니다. 한 강연에서 당시 최고 인기였던 걸그룹 소녀시대를 두고 쭉쭉 빵빵이다. 또 다른 석상에선 고전 소설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성적 묘사했다면서 민주당 쪽에서 이를 상기시킨 거죠. 역사관은 물론 또 대통령 탄핵 국면의 발언들까지 망언으로 소환됐습니다. 이 발언들이요. 이태치아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예요.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망언집에는 어떤 발언들이 들어가 있나요? 네, 이재명 후보 망언집에는 재판 관련 발언들이나 또 현장에서 예기치 못했던 발언들 소환됐습니다.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기자님은 돌아가셨고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을 합니까?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일본 이재명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네, 또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짰다는 취지의 발언도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부채질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 국면 빨리 끝내고 싶을 것 같지만 민주당은 그럴 마음 없어 보입니다. 계속 언급하면서 부채질로 불씨를 키우려는 거죠. 오늘도 뭐가 있었나 보죠? 네,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후보 교체 정당 쿠데타를 배후 조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적 박탈하고 재구속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네, 이렇게 국민의힘 단일화 이슈 계속 부각하는 겁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름이 똑같은 한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시민들이 항의한다면서 오늘 지역구 현수막을 철수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상대편의 약점이다 싶으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공격.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내일부터 그 수위가 더 올라가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요란한 비바람과 반짝 추위로 계절을 역행한 듯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초여름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최고 20도로 어제보다 5도 높았는데 내일은 5도 더 올라서 최고 2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평년보다도 3도 높은 겁니다. 뜨거운 봄볕 아래 자외선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후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에서 높음이 예상됩니다. 내일 춘천 최저 기온 8도, 최고 25도로 기온차가 17도만 되겠고요. 대구도 10도에서 시작, 26도까지 오르며 16도의 매우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한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목요일에는 중북부 지역과 남해안,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